안녕하세요. 오스벨의 유의미 수용학습 그리고 선행조직자에 관한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학습에 대한 오스벨의 견해, 선행조직자, 선행조직자 제시 형태, 유의미 수용학습의 교수 단계 이런 순서로 이어질 것입니다. 시작합니다. 학습에 대한 오스벨의 견해. 학습에 대한 오스벨의 견해 두 가지를 소개할 텐데요. 첫째는 오스벨은 학습자가 새로운 지식을 학습할 때 새로 배우는 지식이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식과 관련될 때, 연결될 때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학습자는 새로운 지식을 기존의 지식에 의거하여 해석한다는 것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요. 이런 걸 처음 보았다면 어떨까요? 저게 뭐지? 궁금하죠? 머리를 굴립니다. 봄에 꽃을 심으려고 갖다 놓은 화분인가? 좀 작은 걸 보니 아닌가? 새로 나온 휴지통인가? 각자 알고 있는 지식들에 비추어서 의거해서 알아내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길거리에 있는 화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화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할 수 없겠죠. 이 두 가지 견해는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의 지식, 기존의 인지 구조, 기존의 것이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미리 얘기하지만 반복이 많습니다. 학습자가 수업에 들어와서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때 학습자의 머릿속이 비어 있는 게 아니에요. 들어있는 게 많습니다. 일단 지식이라고 해볼게요. 기존의 지식, 선수 지식이 있죠. 이제 새로운 것, 새로운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배워?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을 관련, 연결시킴으로써 학습합니다. 기존의 지식과 새로운 지식이 상호작용하는 거죠. 조금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기존의 지식이 새로운 지식을 포섭, 포괄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지식은 기존의 지식에 포섭되는 거예요. 여기서요, 기존의 지식이 기준이 됩니다. 기존의 지식은 새로운 지식을 포섭하는 포섭자예요. 이 용어를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여러분이 혼자 책을 보면서 공부할 때 이 용어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오스벨은 이 기존의 지식, 포섭자를 중시합니다. 자, 여기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선수 지식, 새로 배울 것과 관련되어서 내 머릿속에 정착되어 있는 관련 정착 지식, 이미 형성되어 있는 스키마, 즉 인지구조라고 해도 됩니다. 기존의 지식, 선수 지식, 관련 정착 지식, 인지구조, 포섭자 다 같은 말입니다. 오스벨의 용어로 하면 새로운 지식이 기존의 지식과 관련될 때 유의미 학습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교사가 해야 될 일은 학습자의 선수 지식, 기존 지식을 잘 활용해야 한다. 유의미 학습이란 뭔가 정의 하나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의미 학습이란 새로운 학습 과제가 학습자의 기존 인지 구조와 상호작용하여 학습자의 인지 구조 속으로 포섭되는 것으로서 학습자가 포섭의 원리를 통해 자신의 기존 지식을 확장하고 재조직하는 학습 과정이다. 조금 더 보충하면 유의미 학습은 사전 지식을 유의미한 정보로 활용하면서 새로 배울 지식과 관련지어 의미를 도출해내는 학습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유의미 학습이 일어나도록 교사가 해야 되는 일은 뭔가? 오스벨은 선행조직자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선행조직자 들어갑니다. 선행조직자, 이 용어를 처음 접했을 때요.
영어로 Advanced Organizer라고 나온 책도 있고 Advanced Organizer라고 나온 책도 있어서 헷갈렸는데요. 둘 다 쓰인다고 나온 자료도 있네요. 다행히. 유의미 수용학습의 관건은 기존의 지식과 새로운 지식이 연결되는 것, 새 지식이 기존 지식에 포섭되는 것이죠.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새로운 지식을 제시해야 되죠. 선행조직자는 뭐냐? 선생님이 새로운 지식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새 지식을 제시하기 전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선행조직자는 새로운 지식을 제시하기 전에 제시한다. Advanced Organizer. 선행조직자, 그건 뭐? 기존의 지식, 선수지식, 관련 정책 지식 인지구조와 새로운 지식이 잘 연결되도록 조직하여 제시되는 장치 또는 전략. 간단하죠? 교사가 제시하는 선행조직자는 새 지식, 새 학습 과제보다 추상적 형태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선행조직자는 내용이 일반적이고 포괄성이 높아야 한다는 거예요. 추상적, 일반적, 포괄성이 높은 자료로 제시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동북아시아 경제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해 가르치려고 한다면 바로 과제로 들어가지 말고 동북아시아의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왜? 인지구조를 활성화시키려는 거죠. 선행조직자는요, 매우 다양한 형식으로 제시될 수 있는데요. 지도뿐만이 아니라 말이죠. 핵심적인 문장, 중요 개념들, 비유, 시각적 자료로는 지도, 도표, 개념도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죠. 선행조직자의 특징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학습을 하기 전에 제시된다. 짧은 언어적 정보나 시각적 정보로 이루어진다. 학습 자료에 관한 선행 지식, 즉 포섭자를 활성화시킨다. 학습 자료보다 일반성, 포괄성, 추상성 수준이 더 높다. 선행 지식과 학습 자료 간의 관련성을 명료화해 준다. 학습 자료를 논리적으로 관련 짓도록 해준다. 부호화 과정을 촉진한다. 이건 설명 안 해도 다 아시는 거죠. 선행조직자의 제시 형태, 비교조직자와 설명조직자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반복했는데요. 기존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연결시키는 것, 이게 유의미 학습과 선행조직자의 관건이에요. 선행조직자의 종류 또는 선행조직자의 제시 형태에는 비교조직자와 설명조직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교조직자부터 하겠습니다. 기존 지식과 새 지식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둘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주는 것이 비교조직자인데요. 비교조직자는 언제 사용하냐 하면 학습자가 새 지식과 관련되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 학습자 스스로가 그 관련성을 바로 생각해내지 못할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비교조직자를 사용합니다. 기존 도식을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하고요. 선수 지식과 새 지식을 비교한 도입 문장 같은 것을 비교조직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학습 과제가 오스벨의 유의미 학습이라면 앞서 배운 브루너의 발견 학습과 오스벨의 유의미 학습을 한두 문장으로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브루너의 발견 학습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은 오스벨의 유의미 학습을 할 건데요. 둘 다 인지적 접근의 교수학습 이론이에요. 브루너 발견 학습은 뭘 강조했나요? 그렇죠. 발견을 강조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울 오스벨 이론도 인지적 접근인데 오스벨은 유의미 수용학습을 강조합니다. 지금 제가 소개한 문장에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비교 조직자를 사용해서 학습자들이 둘을 헷갈리지 않으면서 둘의 차이점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도식의 활성화, 혼동 방지, 분별력 증진, 설명 조직자 들어갑니다. 기존 지식하고 새 지식을 연결시킨다고 했는데 학습자가 새 지식을 관련시킬 기존 지식이나 유사한 지식이 없거나 부족할 수도 있겠죠. 새 지식이 학습자들에게 생소하다는 말이에요. 뭐 공통점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떡하겠어요? 새 지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설명해야죠. 이것이 설명 조직자예요. 선행 조직자라는 것이 말이죠.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리를 놓아주고 좀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 조직자는 포괄성이 높고 기본적인 아이디어나 일반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설명 조직자의 예로는 학습 과제가 금에 대한 것일 때요. 금속의 일반적인 성질을 한두 문장으로 기술하거나 학습 과제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대한 것일 때 삼각형의 정의, 성격을 설명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선행 조직자는 학습 과제를 제시하기 전에 제시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기억해 두어야 할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새로운 지식을 가르치기 전에 제시한다고 하니까 수업 시작할 때 한 번 제시하고 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업에서는 하나만 배우는 것이 아니죠. 하나를 배우고 나면 다시 새로운 것이 나오고 이렇게 새로운 지식, 새로운 과제가 지속적으로 제시되니까요. 매번 새로운 과제가 나올 때마다 선행 조직자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요. 책의 서문은 선행 조직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스벨의 유의미 수용학습을 적용한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유의미 수용학습의 교수 단계. 교수 단계는 크게 1단계에서 선행 조직자를 제시하고 이어지는 2단계에서는 학습 과제 또는 자료를 제시하고 3단계에서 인지적 조직의 강화, 즉 학습자의 인지구조 굳히기를 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오스벨의 이론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행 조직자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또 수업은 보통 언어를 통한 교수의 직접적인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의미 언어학습 이론, 언어, 이외에도 유의미 수용학습 이론, 포섭 동화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이름만으로도 정리가 되죠? 포섭의 정의로 굳히기를 하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포섭이란 새로운 명제나 아이디어가 이미 학습자의 머릿속에 조직되어 존재하고 있는 보다 포괄적인 인지구조 속으로 동화 또는 일체화되는 과정이다. 동화, 일체화. 이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권대훈 교육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임규혁 외 교육심리학, 한정선 외 교육공학,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그리고 애니타 울포크 교육심리학 등을 참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